자, 이번에는 행복한 노후 생활 길라잡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주인공일지 궁금하군요. 네,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 은퇴하면 가장 쉽게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시골 가서 이제 공기 좋게 농사 한번 지어볼까. 그렇죠. 그렇게. 네,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또 현실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귀농 귀촌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고 계시다는 양정호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농 10년 차 되는 양정호라는 사람입니다. 소일거리로 블루베리와 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슈퍼푸드. 하루 일과는요, 보통 한 5시 반 정도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아침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한 두서너 시간 하고, 여기 오면은 한 8시 반, 9시, 그때부터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제 지금은 소일거리 차원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주변 환경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소일거리를 그냥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서울에서 한 30년 넘게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 생활권이 전부 다 이 수도권 안쪽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귀농이다, 귀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고향에 땅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글로 이렇게 가는데. 저 지금 소일거리가 아닌데요? 경작지 면적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 생활권이 어차피 내가 몸은 여기 와가 있지만도 경조사라든지 친구들, 친지들 이런 주변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못 내려가는 걸로. 그래서 여주에 그냥 귀촌하는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이비 붐의 그 세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촌에 땅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땅에 대한 그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커가왔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집 몇 평짜리보다 여기 몇천 평, 몇백 평짜리가 훨씬 여유롭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꽃눈입니다. 요게 꽃눈인데 여기서 이제 그 블루베리가 한 5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달립니다. 농작물을 키워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 치면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겨울 내에 있다가 땅 갈아엎고 거기에 막 심으면 그 이튿날 봐보면 막 또 이렇게 싹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 표정에 막 그게 뿌듯함이 그냥 묻어나오시네요. 좋아하는 표정이 네. 흐뭇하신 거예요. 키우고 있어요. 지금 블루베리나 체리 이게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기농으로 완전 전환 지금 중에 있습니다. 판매를 하죠. 이제 어떤 유통기관에 이런 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내 먹고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부 해가지고 빈턱 짜투리탕에 토마토 심어가지고 내가 먹고 남으면은 이웃에 얼마 이렇게 받고 팔고 하는 일본에서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여기 선택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이 좋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원주민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끔 그 지나가면은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항상 걸어가시거나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간에 항상 들어오시면은 만나면은 차를 세워가지고 타시라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하면 뭐 어디 시내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하면 끝까지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번은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여기 오는데 이 길을 잘 모르니까 여 와가지고 양정호라는 사람 어디 사냐고 물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전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 사장 집이 쩔는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큰 누나가 와가지고 야, 네 동네 유지 다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좀 지내고 친구들이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성공했네 이래 소리를 해요. 이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네 성공했네 하는 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요즘 성공했는데 내가 뭘 성공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내려가면 한 2, 3년 있다가 다 올라오는데 니는 지금까지 있잖아. 그게 성공 아이가 이래. 자, 일단 양정호 씨의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또 표정을 보면서 야, 사람의 어떤 그 행복감을 숨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중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농사 짓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땅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오정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분이 그 10년간 이렇게 지냈잖아요. 이게 농사만 지으면서 10년간 지내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성공했다고 정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분 같아요. 사랑이 많으니까 이게 식물들도 사랑을 많이 주면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요? 예, 이분이 그 식물들 얘기할 때 표정이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예. 오정태 씨가 네. 정말 잘 캐치하죠. 아내보다도 그러네. 식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내분보다 식물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이야기 중에 동네 분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 그리고 노력했다. 제가 예전에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1순위예요. 예, 그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1순위에 들어가더군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 귀농, 귀촌 실태를 우리 파악해서 조사 발표했는데요. 네. 귀농의 경우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활한 다음에 다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아하. 귀촌은 약간 특별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농촌에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네.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그만큼 젊은 은퇴자들 그리고 농업을 창업으로 바라보고 무언가 새롭게 은퇴 후에 그냥 내가 편안하게 농촌에서 좋은 공기 쐬며 살지가 아니라 농업도 창업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으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농촌 가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지만 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꼭 맞는 또 사례자를 잘 알고 있는데 네. 이분도 40대에 귀촌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 강남의 어느 가장 좀 우리가 뜨거운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태닝샵을 하시던 사장님이신데 네.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아내와 그냥 귀촌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귀촌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은 연세를 내고선 그 지역을 잘 알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살면서 동네 분들을 사귀다가 이분이 원래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농작물들을 잘 디자인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일로 또 창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스며들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을 옮겨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여기서 그 농업과 관련된 또 일자리를 또 매칭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분들은 예쁘게 디자인해서 팔로까지 해준 이웃이면 아니 그럼요. 싫어할 수 없죠. 그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가업 승계를 위해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가업이 농업으로 꾸준히 이어온 집안인데 네네. 그걸 내가 대를 잇기 위해서 내려가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제 멘트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싫어할 수, 아니 좋아할 수 없죠. 예, 이제 이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귀촌을 하나의 이제 취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다들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합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기간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귀농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5개월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귀촌 같은 경우는 또 한 평균 17개월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정착할지 이거를 충분히 탐색을 하시고, 제가 좀 전에 사례 말씀드렸듯이 그분도 어디에 갈지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연세를 내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대요. 농촌에 가면 햇빛이 어느 쪽에 잘 드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 교육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 또 검토하셔야 되고요. 작은 부분, 왜냐하면 내가 가서 바로 어떤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여유 자금을 또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만족도를 높이는 귀촌과 귀농은요, 준비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농 귀촌을 할 때 우리 김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쓱 보고 오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냥 쑥 그냥 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호 선생님도 지금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정호 사장님도요, 영농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고 은퇴를 하셨고요. 아, 교육을 받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라는 동네를 평소에 많이 드나드셨대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착하기 쉬웠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양정호 선생님이 그 노하우. 네,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양정호 사장님이 또 귀농 귀촌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오. 하는데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2014년도에 여주 농업 전문학교 거기에 내가 2년제 수료를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네요. 여주 농업 전문학교에서요. 그때만 해도 그 연령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62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연령 제한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갔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18, 뭐 19, 20 이랬잖아요. 걔들이 나보고 아버님. 근데 2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그거가 제일 재밌게 했었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 내 자랑 같지만도 정말 올해의 플러스를 받은. 근데 학비도 굉장히 싸요. 한 학기에 33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기숙사 한 10만 원만 더 내면 기숙사까지 6개월간 살잖아요. 그만큼 싼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늘 할 일 없으면 그거 가가지고 공부 좀 해라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농업에 대한 결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만 있으면 이거 사는 줄 알아요. 집만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집을 막 3억, 뭐 4억, 5억 이래 주고 사가 와요. 땅 150평, 뭐 200평에 전원주택 해가지고 사가 와요. 그런데 이분들 특성이 봐보면은 그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2, 3년 있으면은 다시 다 서울로 올라가요. 주말마다 친구들, 친지들, 뭐 선후배 막 불러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자, 뭘 하자, 막 그래. 한 1, 2년은 잘 버텨요. 근데 그게
해마다 계속 되는 거예요. 봄에, 가을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사귀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 농업 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주시 관할 그건데, 거기서 21세기 농업인 대학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거기 가면은 뭐 농촌 관광, 체험과, 무슨 과 뭐 이렇게 많이 그걸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 또 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젊었을 때 거기서 직장생활 오래 하고 많이 버텼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좀 여유있게 노년에 배워와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나는 내가 좀 심한 말로 하면 내가 원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농기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주변 여건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볼 때 양정 선생님 지금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감사함의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동네 어귀에서 마을 분들 지나가시면 어디까지 가냐고 먼저 다가서 그렇죠. 물어보고 태워드리고, 이것은요, 이 마을을 잘 읽어놓은 감사한 분들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전해지니까 그 마을 어른들이 또 다 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참 제가 닮아가고 싶은 분이네요. 네네. 우리가 아까 창업도 가족들의 지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농촌으로 이사가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굳이 보자면 남편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남자가 이제 농사 지러 가자고 하면 네. 너무 막막하거든요. 가서 새로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지금 커뮤니티 너무 좋은데 또 이거 다 버리고 내려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가족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내려가신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우리 귀농 그리고 귀촌에서 정말 중요한 거, 가족들의 지지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이, 대부분은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이분께서는 자기가 읽어놓았던 그 생활 터전과 멀지 않은 곳에다가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전 우리 권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기에 좋은 위치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선정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오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사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파이팅 하십시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티브 시니어였습니다.